다음은 손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양일에 걸쳐 교육청과 시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쟁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2년도 본 예산액 1조 9,213억 원보다 623억 증가한 1조 9,836억 원입니다. 근본 추경 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되거나 신규로 추가된 국고 보조 사업과 필수 경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대응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증액 편성된 623억 원 중 보건 분야가 27.5%인 171억 원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12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115억 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편성된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확진자 생활비 지원을 위해 1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11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스마트 그린 벤처밸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에 50억 원, 환경 분야에서는 수질 관리를 위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24억 원 등도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들을 중심으로 복지, 문화, 관광 분야 등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에 부족함이 없는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세심히 살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액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8,728억 원으로 2022년도 본 예산 8,704억 원보다 24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학교 방역을 위하여 기평선된 사업 예산 일부를 조정하고 본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반영하는 것으로 3월 학교 등교에 따라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평선된 본 예산 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일부 사업에서 42억 원을 감조정하여 감염병 관리 사업에 24억 원, 향후 변화할 수 있는 방역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15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는 한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방역사업비 12억 원, 교육회복 지원에 5억 원, 학생안전사업에 2억 원 등 총 24억 원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 현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산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고 동시에 당초 본 예산안에서 조정되는 사업에 대해 얼마만큼 적절히 조정되어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별 증감 예산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코로나19로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가 있는 3월 29일에 상정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고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부합하는 최소한의 영상정보 수집,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계획 수립,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설치 방지 등을 위한 의견 수렴, 필수 감시 지역과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 책임자 교육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운영상 사각지대에 있던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의존해 설치하던 CCTV를 세종시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 감독함으로써 학교 내 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CCTV는 예방 효과가 크고 범죄 피해로부터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학교 내 CCTV에 대한 체계적인 설치와 운영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이번 조례안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문자 해득 교육사업, 학력 보완 교육사업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지원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일반인이나 장애인 모두에게 똑같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도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증진, 평생교육 실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요건과 예산 지원 등 관련된 사업계획과 시행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 자원 재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학교 자원 재활용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 보존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자원 재활용 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위한 학교 자원 재활용 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행, 자원 재활용 교육 실시와 품목별 분리배출 교육, 자원 재활용 교육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 발생량 대비 재활용률은 2010년에서 2016년까지 평균 83.7%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처럼 선별장에서 분류되는 기준으로 강화하면 재활용률은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실제 선별량 대비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분리배출 단계에서부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 분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가 기후 환경과 자원 절약,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원 재활용 교육을 기후위기 대응, 환경, 생태교육이나
체험 중심의 실천적 환경교육과 연계하여 친환경 미래 교육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교육 협력을 증진하고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사업에 관한 사항, 학교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장에게 지원하는 것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세계화와 다문화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다양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안정적 제도를 갖추지 못한 채 개별 사업 등으로 추진해온 실정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종류와 이를 위한 계획의 수립, 예산의 지원,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등을 제도화해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와 국제교류 업무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해외 학교와 수업교류, 봉사교류 등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다양한 해외 체험이 힘든 학생들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보호용품을 지급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과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활용품 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서 정의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인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 운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광조끼 등 개인보호 안전장비, 운반장비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항,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개인 수집인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장비 지급 등을 통해 수집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정주 여건을 향상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대표 발의한 조례안 5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